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뉴스입니다. 세종시와 시의회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끝내 공포를 거부한 조례안을 시의장이 공포하자 세종시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병원 세종시의장이 최근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세종시 출자 출연기관 운영 조례안을 공포했습니다. 조례가 시행됨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절차로 시장의 제2요구에 따라 재투표를 실시해 또다시 가결된 지 21일 만입니다. 이 조례에 따라 앞으로 시 산하기관장을 뽑는 기관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시장 몫은 2명, 의회 몫은 3명으로 통일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조례 공포는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지만 최민호 시장이 제2투표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공포 거부 의사를 밝히자 의장이 직접 공포까지 하게 된 겁니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을 자처한 상 의장은 시장의 공포 거부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조례에 대해 최민호 시장께서 공포 거부를 결정한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결에서부터 제2요구, 의장의 공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처리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종시는 행정소송 카드로 맞받았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회의 재의결 과정에서 시의원과 의회 사무처 직원의 실수로 통과된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이른바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또 조례안 공포로 출자 출연기관의 조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조례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 결정 신청도 함께 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한 절차상 흠결이 명백한 하자 있는 조례안을 공포할 수는 없습니다. 실체적 진실과 절차상 하자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결국 2달 가까운 논란만 야기한 끝에 시청과 시의회 간의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대법원을 통해 그 효력 여부를 판단하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지난 2달여간 조례안 등을 둘러싼 세종시와 시의회 간 갈등. 문제는 이런 분위기가 쉽게 전환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말뿐인 협치가 아닌 양보와 타협이 선행되는 진짜 협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우순 기자가 계속해서 보도합니다. 올 초 최민호 세종시장이 시정 목표로 정한 사자성어는 동심동덕, 같은 목표를 위해 다 같이 힘쓴다는 의미입니다. 또 상병원 시의장이 정한 사자성어는 공존공영, 함께 살고 함께 번영한다는 뜻입니다. 어감은 조금 다르지만 모두 협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두 기관이 대치하는 모습을 보면 협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출자 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 구성을 둘러싼 조례안을 시작으로 문화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전환하는 조례안이나 다자녀가정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 등을 두고 사사건건 부딪히는 양상입니다. 급기야 출자 출연기관 운영조례의 경우 제2투표까지 간 끝에 가결됐지만 시장이 조례 공포를 거부하자 의장이 대신 공포하고 또다시 시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폭로성 그리고 비방성 기자회견이 연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조례 통과나 여러 가지 사안들을 받아주는 대신 의회에서 의원들 재량 사업비를 달라라고 하는 상병원 의장의 요구가 있었고 시장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물밑대화라고 하면 비밀이 보장되고 대화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게 예입니다. 그것도 있는 그대로 워딩이 나온 게 아니라 각색하고 왜곡하고 편집됐어요. 이 부분을 좀 바로 잡겠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도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 두 기관이 갈등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 우선 안타까운 심정을 내비쳤지만 출자 출연기관 운영조례 위법성이나 절차적 하자 여부에 대해선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러설 뜻이 없음을 재차 분명히 한 겁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잖아요. 절충안을 계속 내서 노력을 한 것은 맞고 그러나 그것이 어제부로 안 됐다고 한다면 이제는 조용히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고
지난해 지방선거를 거치며 여소야대 형국이 된 세종시. 올 초 두 기관장이 정한 사자성어 그대로 협치의 덕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과 같이 협치의 정신으로 나갈 것이고요. 이제는 더 이상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며 대립하는 상황을 끝내고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며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건립되고 있는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준공이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자재 수급이 지연되면서 벌써 2차례나 공사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가와 주차장 등이 들어서는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벌써 공사를 시작한 지 16개월이 넘었지만 아직 골조 공사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30%. 건물의 골조를 만들 때 사용하는 H형광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다행히 현재는 자재 수급이 완료됐지만 이미 오는 8월 준공은 물 건너간 상황. 결국 아산시는 복합지원센터 준공일을 내년 4월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국제 상황에 따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자재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한 차례 공사 기간이 연장된 데 이어 두 번째 연장입니다. 활성화가 돼야지 이게 가뜩이나 죽었는데 저렇게 몇 년씩 공사를 안 하고. 이에 대해 시는 지난해 10월 기초 타설 공사를 완료했지만 철강 업체가 H형광 납품을 지연하면서 공사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현재 제작에 들어간 만큼 자재 납품이 완료되면 공사를 다시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시는 공사 지연에 따라 해당 철강 업체에는 지연 배상금을 부과하는 한편 입주 시기 지연 등으로 불편이 예상되는 상인들을 위해 준공 전인 오는 12월 임시 사용 승인으로 입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재 수급난의 공사 기간이 계속 늘어나면서 시장 활성화를 기대했던 시민들의 기다림도 더 길어지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우리에겐 단대 호수로 알려진 천호지가 시민들에게 더 친근한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휴식과 문화가 있는 대표적인 명소가 될 전망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스커 꽃송이가의 노랫말로 유명세를 치른 단대호수. 정식 명칭은 천호지입니다. 지난 2008년 생활체육공원으로 조성했지만 체육시설 위주인데다 이마저도 노후돼 이름값을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천안시는 이에 따라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수변경관 개선 사업을 진행했고 8개월 만에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새로 문을 연 천호지 공원은 문화예술 공간인 청춘광장과 휴식 공간인 어울마당 등 모두 5개 테마로 이뤄져 있습니다. 2.3km의 수변 산책로에는 걷기 좋은 데크가 설치됐고 호수를 조망하며 쉴 수 있는 쉼터도 곳곳에 만들어졌습니다. 천호지 공원 어디서든 수려한 수변 경관을 감상하실 수 있도록 문화 예술이라든지 휴양 등 5개 테마 공간으로 재조성한 것입니다. 일상의 피로를 치유하시고 소통하면서 쉼과 휴식을 찾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청춘 다리와 그 밑에 조성한 워터 스크린도 또 하나의 볼거리입니다. 여기에 대학생과 청년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버스킹 공연도 열 수 있어 더욱 친근한 공원으로 다가섭니다. 학교 앞에 사실 놀거리도 없고 저희는 또 음악하는 사람들인데 공연할 곳도 많이 없었는데요. 이렇게 예쁜 곳이 생겨서 공연도 할 수 있고 또 관광지처럼 또 놀 수도 있어서 너무나 기대가 되고 설레이는 마음입니다. 천안시는 현재 추진 중인 대학인의 거리 사업과 경관 조명 개선 사업 등을 연계해 천호지를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10일 청양군을 시작으로 15개 시군을 차례로 방문해 도민에게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습니다. 천안은 다음 달 30일, 아산은 6월 5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김 지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성과와 향후 도정 방향을 보고하고 천안역을 비롯한 주요 정책 현장도 찾을 예정입니다.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의 옛 법원 거리를 중심으로 한 도시 재생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천안시는 오룡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고시하고 문화예술과 라이프스타일 기반의 신사업 육성으로 신부동 옛 법원 거리 상권을 살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곳에는 오는 2026년까지 국비와 도비 포함 모두 338억 원을 투입해 골목상권 발전소, 라이프 이노베이션 랩, 공영 주차장 등 모두 9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종시의 세외 수입 체납액이 143억 원에 이르는 가운데 오는 6월까지 강력 징수 활동에 들어갑니다. 세종시는 체납액 500만 원이 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현장 방문을 통해 징수를 독려하는 한편 부동산과 차량, 금융재산 등의 재산 조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전체 체납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종시가 올해의 가치놀이 문화거리 사업 대상지로 동지역 5곳을 선정했습니다. 신규 지역으로는 반곡동과 다정동, 아름동을, 기존 지역으로는 종촌동과 고운동을 각각 선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해온 상생형 문화거리 조성 사업의 명칭을 가치누리 문화거리 사업으로 변경한 것으로 사업 효과를 지속 유지하기 위해 선정 대상을 신규 지역과 기존 지역으로 나눴습니다. 이번 대상지 선정으로 세종시 문화재단은 이달 중순부터 주민자치회 등 신청 단체를 대상으로 예비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세종시에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이르면 상반기 안에 지방시대위원회로 전환돼 지방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김호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어진동의 한 민간 건물. 최근까지 행정안전부 별관으로 썼던 이곳 8층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자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세종 설치를 약속한 데 따른 것으로 지난달 말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곳으로 이전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4일 균형발전위원회의 세종시대 개막을 알리는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균형발전의 새로운 구심점이자 지방시대의 완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이 탄력받게 될 걸로 기대됩니다. 우리 지방시대위원회의 둥지를 이 국도의 행정수도를 지향하는 세종시에 마련한 것은 역사에 남을 일이다라고 저는 진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하는 일명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6, 7월경 출범할 전망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이를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다음 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6, 7월 경에는 우리 정식 지방시대위원회가 발족할 수 있지 않을까.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직접 내려오셔서 지방시대 개청식을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도 하셨습니다. 당장 세종시 입장에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지정 등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독립만세 운동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선장면에서 일어난 4.4 아산 독립 만세 운동입니다. 일제에 대항하며 독립을 외친 104년 전 그날의 함성이 다시 재현됐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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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을 외치는 커다란 함성이 아산 선장면에 울려 퍼집니다. 군중들의 손에서는 태극기가 휘날립니다. 104년 전 4월 4일 만세 운동이 벌어졌던 선장면에서 다시 만세 소리가 되살아났습니다.
선장면에서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많았고 이름도 행사를 하면서 알게 되었으니까 좀 더 많은 역사를 알게 된 것 같아 더욱 더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4 아산 독립만세 운동입니다. 1919년 4월 4일 장날 선장면에 부두 노동자를 겸한 반농 반노의 주민들이 일본 헌병대에 대항한 독립운동으로 200여 명이 시위에 참여해 1명이 순국하고 114명이 체포됐습니다. 아산에서는 가장 나중에 일어난 만세운동이지만 규모는 가장 컸습니다. 선장의 모든 주민들 그리고 어민, 부두 노동자 또 장사하시는 상인들 모두가 대한 독립을 외치는 운동에 나섰던 것입니다. 이제 그 뜻을 우리 후손이 살려나가야 합니다. 현재는 만세운동에 참여한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기리고자 기미독립 무인 멸회 운동기념탑에서 매년 추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빼앗겼던 나라를 찾은 그런 민족관 또 국가관을 바로 알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 참여해서 그런 부분을 익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독립을 위해 외쳤던 그날의 함성. 선열들의 고귀한 독립정신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역사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피격 사건으로 끊어질 뻔했던 천안시와 천안함의 인연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천안시가 다음 달 취역을 앞둔 신형 천안함과 30여 년 만에 다시 자매 결연을 체결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1989년 천안시의 이름을 따서 취역한 천안함. 이듬해 천안시와 자매 결연을 했지만 지난 2010년 3월 26일 임무 수행 중 북한의 공격을 받아 침몰했습니다. 자칫 끊어질 듯했던 천안시와 천안함의 인연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2,800톤급 7번째 신형 호위함으로 다음 달 취역을 앞둔 천안함과 다시 자매 결연을 체결한 겁니다. 이번 협약으로 천안시와 천안함은 견학과 초청 행사, 그리고 시민 안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 자매 결연이 천안함이라는 운명 공동체가 천안시와 함께하여 더욱 큰 운명 공동체로 발돋움하는 자리이기에 더욱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활발한 실질적인 상호 소통을 통해서 양 기관의 유대를 강화하고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편 천안시는 2011년 천안보훈공원에 46용사 추모비와 천안함 모형을 건립하고 매년 서해 수호의 날마다 추모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서부 내륙고속도로 신창나들목 신설이 기존대로 아산 신창면 간해교차로 일원에 추진됩니다. 서부 내륙고속도로 시행사와 아산시가 분담해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오는 2026년에나 개통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신창면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서부 내륙고속도로의 신창 나들목 설치를 추진해온 아산시. 당초 간해교차로 일원에 추진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3월 경제성을 이유로 선장 신기 교차로 일원으로 변경을 고려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아산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간해교차로 일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경제성 분석 용역을 재추진했고 용역 결과 BC 1 이상이 나오면서 원안대로 추진에 나섰습니다. 신창 나들목 신설 예정지는 간해교차로와 직선거리로 약 500m 떨어진 것으로 국지도 70호선과 연결됩니다. 현재 신창 나들목 신설을 위한 실시 설계가 진행 중으로 서부 내륙고속도로 시행사는 진출입을 위한 가속차로 등을 확보하게 되고 시는 나들목 진입도로와 접속도로 그리고 신창 나들목 램프 구간 등을 신설하게 됩니다. 총 비용은 약 180억 원으로 서부 내륙고속도로 시행사가 80억, 시가 100억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 아산시는 이달 중으로 서부 내륙고속도로 시행사와 신창 IC 신설공사 업무 협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아울러 올해 관련 예산 40억 원을 확보한 상태로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창 나들목 개통 시기는 신설 구간 토지 보상 등 행정 절차를 고려할 때 평택 부여간 서부 내륙고속도로의 개통 시기인 2024년 말에 맞추기는 어려운 상태로 시는 빠르면 2025년 말, 늦으면 2026년 이후에나 개통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KTX가 개통 19주년을 맞은 가운데 천안 아산역이 전국 역사 중 일평균 이용객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천안 아산역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2만 2천여 명으로 개통 첫 해인 2004년 3,600여 명에서 6.2배 늘었습니다. 세종시 부광면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복지 거점 시설이 될 부광행복케어센터 건립공사가 본격 추진됩니다. 센터는 총 사업비 90억 원을 들여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며 이곳에는 건강증진센터와 휴게실, 공동주방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세종시는 부광면 지역의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특성을 반영해 노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돌봄 시설을 도입하는 등 건강과 생활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거점 시설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독립기념관은 국가보훈처 광복회와 공동으로 이희경, 나용균, 황기안 선생을 4월에 독립운동가로 선정하고 전시회를 엽니다. 먼저 이희경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평안도 대표위원과 외무차장 등으로 활동했으며 대한적십자회 재건에 힘써 북미지부를 설립하고 독립운동 자금을 모았습니다. 나용균 선생은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해 28 독립선언 발표에 기여했으며 임시정부 전라도 의원으로 선출돼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끝으로 황기안 선생은 미국의 공립협회에서 활동하다가 파리로 이동해 국제사회에 한국 독립의 정당성을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산시가 드론 자격증 취득에 도전하는 미취업 청년과 농업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미취업 청년과 농업인으로 관내 드론 교육기관 6곳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증을 취득하면 1인당 최대 15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다만 교육 수료 후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 교육비 지원이 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토지관리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